그 오라클 클라우드 학생 계정 시청했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 그 이메일 답장이 오라클부터 왔을 거예요. 그 답장 보고 그 주의 깊게 따라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계정을 만들면 돼요. 나는 이미 계정을 만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또 다시 만드는 걸 시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뭐 옛날에 만들었던 방법이 지금은 좀 달라. 화면도 다르고. 여러분이 직접 주의 깊게 화면 읽어보면서 만들기 바라고, 만들다가 잘 모르는 내용 그런 거 나오면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든지 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진도를 더 나가지 않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깃은 아직 깃 강의에서 좀 고급 주제 좀 남은 게 있죠. 강의노트 한 2개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번 세 번째 실습시험도 깃이에요. 그 실습시험 보기 전주에 강의를 할 거예요. 남은 강의노트 2개는.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이 9주차, 다음 주 9주차 실습시험 월요일, 그 다음에 10주차 그 필기시험, 그 다음에 12주차가 또 실습시험이죠. 그러면 깃 남은 강의는 12주차 바로 전 11주차 월수에 깃 남은 내용 강의를 할 거고, 그 전에 10주차 9주차는 유닉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필기시험은 유닉스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다음 필기시험은 유닉스야. 그 다음 실습시험은 깃이고. 그래서 강의 순서도 필기시험 전에 유닉스 강의를 할 거고, 실습시험 전에 깃 남은 강의도 2개 강의를 할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A를 맡고 싶다면 A와 B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별력이 큰 시험이 이 유닉스 필기시험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유닉스 필기시험에서 점수차가 확 벌어져. 깃 실습시험은 만점이 아주 많은 거 알죠? 만점 많아요. 깃 실습시험은. 깃 필기시험도 만점이 꽤 많아. 그래서 깃 필기시험, 깃 실습시험 만점 맞았다고, 필기시험도 만점 맞았다고 A라는 보장이 없어요. 꽤 많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유닉스 서버 구축 과제야. 과제라서 그것도 만점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최저점 빼니까 유닉스 마지막 실습시험 과제 빵점 맞더라도 그 앞에 깃 실습시험 3번만 만점이면 만점인 거야. 그래서 변별력은 유닉스 명령 필기시험이에요. 그래서 유닉스 명령 필기시험을 잘 봐야 A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닉스 필기시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 유닉스 명령들은 응용을 여러 측면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배울 기본 명령 중에서 응용할 게 많은 게 이거 CP 카피 명령, MV move 명령, CP 카피 명령이에요. 이거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습하고 이해하면서 외워야지, 그냥 시험 보기 전에 달달달달 강의노트 외워가지고는 감점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단지 외워서 정답을 쓰기 어려워. 마치 손코딩 문제라고 해서 코딩 안 해보고 책만 외워서 손코딩 문제 만점 맞을 수 있을까? 코딩 문제. 코딩 안 해보고 손코딩이라고 해서 코딩 문제 만점 못 맞겠지. 코딩 안 해본 사람은 손코딩이든 진짜 코딩이든 못 하잖아. 이 명령도 그래요. 실습 안 해보고는 절대 만점 못 맞아요. 오케이. 그렇지만 오늘은 이 역사 소개만 할 거예요.
유닉스 역사 속에, 리눅스 역사 속에 이 한 페이지 내용인데 강의 노트에 없는 내용을 말로 할 거고 그 내용만 하고 오늘 끝날 건데 이 역사 소개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뭐 평생 신입 초보 개발자가 아니고 이제 한 10년 후쯤 되면 중앙관리자, 한 15년 후쯤, 20년 후쯤 되면 임원급이 되어 있겠지. 혹은 이 중에서 창업회에서 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때는 개발보다도 기획, 마케팅, 뭐 기업의 전략, 미래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게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망하는 기업도 있고 잘 나가서 성공하는 기업도 있죠. 자, 어떤 요인 때문에 망하는지,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하는지, 어떤 기업 기획 제품은 그냥 시장에서 외면받고 망해버리고, 어떤 제품은 좋게 잘 기획해서 크게 성공을 하죠. 도대체 IT에서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은 이제 연차가 쌓여서 관리자급, 임원급이 되면 그것 싸움인데 개발 싸움이 아니고. 그럼 그런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역사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 성공한 기업들, 성공한 제품들은 도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하고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과거의 성공과 실패 요인이 크게 안 달라. 왜냐하면 더군다나 IT 역사는 100년이 안 됐잖아.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 50년 역사 동안의 성공 실패 요인은 뭐가 크게 다르겠어? 거의 비슷비슷하지. 자, 그래서 이 유닉스, C, 리눅스 이 세 가지의 역사를 얘기할 텐데 과거에 그 역사에서 어떤 요인으로 유닉스하고 C 그리고 리눅스가 크게 성공한 건지 또는 성공 못하고 망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걸 잘 들어봐요. 찾아봐요. 찾아보란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역사, IT 역사를 소개하는 유튜브도 많고 책도 많아. 근데 거기는 역사만 소개하지 이게 성공 요인이다, 이게 실패 요인이다는 어느 책이든 어느 유튜브든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건 각자 역사를 보고 각자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깨닫는 사람은 이제 유능한 기획, 뭐 경영, 뭐 아니면 사장이 되는 거고,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삽질을 하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삽질을 하는 그런 기업도 많아요. 게임도 그런 거 있잖아. 기술적으로는 참 잘 만들었는데 참 재미없다, 망할만하다 이런 게임이 있죠. 기술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이 게임은 정말 재밌다, 성공하겠네 이런 게임도 있고. 자,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운영체제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많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봐요. 자, 유닉스가 왜 성공했는지 한번 잘 들어봐요. 잘 찾아봐요. 난 역사만 얘기할 테니까. 요 사람이 여기 캠 톰슨이라고 매우 뛰어난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혼자 유닉스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게 68년, 69년 요때쯤 만들었고 발표를 70년에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취미로 작은 게임을 하던 사람인데 그 취미로 작은 게임 하기에 적당한 컴퓨터 운영체제가 없으니까 찾다가 뭐 방안을 모색하다가 만들게 된 게 유닉스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매우 뛰어난 개발자이라서 그냥 자기가 운영체제도 개발하고 그 운영체제에서 게임도 개발해서 즐긴 거죠. 그래서 애초에 목적이 그거라서 별 기능이 없고 작고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뛰어난 개발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 뛰어난 개발자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취미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왜냐하면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도 안 하고 마케팅 팀이 그렇게 만들면 안 팔려 이렇게 뭐 딴지 놓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든 거라서 뛰어난 개발자가 내 마음대로 만들면 좋은 구조로 만들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애초에 목적 자체가 작은 게임 하나 하는 용도라서 작고 가볍고 별다른 기능도 없어요. 그래서 69년, 68년 이때 만들었고 70년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미국에는 지금도 그런데
거대 기업이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독과점을 막는 규제법이 있고, 지금도 이 법이 있어요. 이 법이 꽤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취미로 이 유닉스를 만들 때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냐면,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인 AT&T 기업의 연구소, 유명한 벨 연구소, 이 당시에 천재들이 모여 있다는 연구소였어요.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는 1960년대 말, 70년대가 아니라 69년, 70년, 뭐 요때는 컴퓨터 사업은 아주 작은 사업이었어요. 조그마한 벤처들이 하는 아주 작은 사업. 이 당시에 거대 전자기기 회사는 AT&T 벨 연구소지.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8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전자회사 하면 KT야. 그 당시는 SKT도 없었어요. SK텔레콤도 그 휴대폰이 나오면서 생긴 기업이에요. 휴대폰은 이때 없었지. 그래서 SKT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KT만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거대 전자회사, 전자기기회사는 우리나라도 이때 KT였고, 나머지 전자회사들은 다 작고 조그만해. 삼성전자도 이때 없었어. 60년대, 70년대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대 전자회사, 전자통신회사인 AT&T가 이제 막 조그마한 벤처들이 커가는 컴퓨터 사업에 진출하면 이건 지나친 독점이다. 그래서 독과점 규제에 막혀서 독과점 규제에 걸려버리면 그 분야로 10년 동안 영리 사업을 못해요. 미국 AT&T가 막힌 거야. 근데 딱 막히자마자 10년 동안 막혔는데 그때 발표를 하네. 그리고 또 유닉스 역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 뺄 수 없는 게 C인데, C 언어를 만든 사람 데니스 리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AT&T 벨 연구소에 있었고, 이 사람도 아주 뛰어난 개발자고 둘이 잘 알지. 그리고 데니스 리치는, 캠 톰슨은 유닉스를 만들었고 데니스 리치는 C 언어를 만들었는데 둘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C 언어는 어떤 측면에서 데니스 리치가 만들었냐면, C 언어 전에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는 어셈블리였어요. 전부 다 어셈블리였어요. 어셈블리어는 C보다도 훨씬 시스템에 가까운 로우 레벨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로우 레벨이 어셈블리어고, 그거 약간 위 고급 언어가 C고, 그거 더 위가 자바고, 자바보다 더 위가 파이썬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개발자한테 편해. 그래서 사람에 가까운 편한 언어다라고 해서 고급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로우 레벨, 저급. 이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에서 멀고 저 아래 하드웨어에 가까운 언어다 해서 로우 레벨이에요. 하이 레벨은 사람에 가깝다. 사람이 제일 위에 있고. 그래서 파이썬이 가장 느리지만 가장 편하고, 반대로 저 아래에 있는 어셈블리어가 가장 사람한테 멀고 기계에 가깝지만 제일 빠르죠. 이 당시에 고급 언어는, 이 당시에 하드웨어도 워낙 사양이 지금보다 훨씬 낮으니까 어셈블리어로 개발해야지 고급 언어로 개발해서는 너무 느려서 못 써, 이러던 시절이에요. 모든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 어셈블리어로 개발했는데, 자, 어셈블리어는 기계 코드와 일대응 되는 언어예요. 매우 저단계 언어고, 이 어셈블리 언어의 가장 큰 장점, 성능이고 가장 큰 단점, 개발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아니야. 이식성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 비해서 C가 개발하기 어렵잖아.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전히 C로 개발하죠. 왜? C로 개발해야 될 만큼 성능이 중요한 분야도 있잖아. 그래서 개발하기 쉽다고 파이썬으로 모든 걸 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셈블리어가 개발하기는 불편하지만 성능이 좋으니까 그게 큰 단점은 아니에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이식성. 이식성이 뭐냐면, 이 당시에 CPU는, 어셈블리어는 CPU마다 다 달라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CPU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X86 CPU 계열, ARM CPU 계열,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계열이면 어셈블리어 기계어 코드가 어느 정도 90몇% 호환이 돼. 약간만 달라. 그래서 AMD CPU하고 인텔 CPU가 똑같이 X86 CPU라서 90몇% 어셈블리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ARM CPU에도 윈도우즈 잘 돌아가고 인텔 CPU에도 윈도우즈 잘 돌아가는 거지. 호환되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셈블리어가 CPU마다 다 달라. 같은 회사 CPU인데도 달라. 그래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좋은 CPU로 교체하면 어셈블리어가 다르네? 그러면 옛날 CPU로 개발했던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못 쓰는 거야. 새 어셈블리어로 싹 바꿔야 돼. 그래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가 운영체제부터 내가 사용하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새 어셈블리어로 다시 다 새로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생이지. 그래서 함부로 좋은 CPU, 빠른 CPU 나왔다고 함부로 업그레이드를 못하죠. 그 소프트웨어 새로 다 만들 생각을 하면 엄청나죠. 이게 이 단점이 커요. 개발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또 개발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못하겠네? 이게 크죠. 근데 고급 언어는, C 언어는 그 컴파일만 다시 하면 되잖아. ARM CPU용으로 컴파일하고 인텔 CPU용으로 컴파일만 하면 되지. 새로 개발할 필요는 없죠. 소스 코드는 CPU하고 무관하죠. 고급 언어들은. 어셈블리어만 기계어 코드하고 일대응대응 되니까 어셈블리어만 이런 문제가 있죠. 데니스 리치가 C 언어를 만들면서 주장한 게 이거예요. 나는 어셈블리어하고 성능이 거의 어셈블리어에 필적하는 고급 언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C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호응을 안 해줘. 데니스 리치를 믿고 C 언어로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데니스 리치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이야. 이 유닉스가. 둘 다 AT&T 벨 연구소에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시기도 비슷해요. 데니스 리치가 C 언어 만든 것도 68년, 69년이고 캠 톰슨이 유닉스 만든 것도 다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처음에는 데니스 리치 혼자 C 언어를 만들었고 캠 톰슨 혼자 유닉스를 만들었지만 둘이 곧 서로 뭐 하는지 알고 한 팀으로 합류해서 둘이 같이 C 언어도 만들고 둘이 같이 유닉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최초 유닉스는 캠 톰슨 혼자 어셈블리어로 만들었는데 데니스 리치하고 합류해서 똑같은 구조, 똑같은 기능의 똑같은 운영체제, 유닉스 운영체제를 하나는 어셈블리어 버전, 하나는 C 언어 버전으로 두 개를 만든 거야. 그리고 비교한 거죠. 그럼 증명이 되잖아. C 언어로 만든 게 어셈블리어로 만든 것보다 느린지 빠른지가 확 비교가 되죠. 벤치마크 해보면 되니까. 그랬더니 역시 데니스 리치의 주장대로 성능이 약간 98%, 97%, 2, 3% 정도 성능이 조금 낮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식성. 자, 이제 CPU 업그레이드 할 때 컴파일만 다시 하면 돼. 다시 짤 필요는 없는 거야. 이 장점이 너무나 크니까 증명이 된 거죠. 그렇게 1970년에 유닉스하고 C가 벨 연구소에서 개발이 완료돼서 발표가 됐는데 이 증명까지 포함해서 근데 아까 말한 이 독과점 규제에 걸렸기 때문에 AT&T에서 벨에서 뭘 발표하든 유료화를 못해. 또 AT&T 벨 연구소는 이제 신경을 안 썼어요. 니들 마음대로 발표 니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사업 못한다. 그래서 데니스 리치하고 캠 톰슨이 무료로 오픈소스로 소스코드까지 공개해서 또 유닉스하고 C를 공개했어요. 자, 이걸 기업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특히 유닉스 운영체제 이제 막 발표한 운영체제고 작고 가볍고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개발자지만 혼자 만든 거래. 그리고 작고 단순하고 기능도 별로 없어. 혼자 만든 거래. 그리고 이제 막 혼자 만들고 발표했기 때문에 뭐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우리 회사에서 쓰는 회계 패키지도 그렇고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앱이 하나도 없어. 기업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
DB도 안 돌아가지. 뭐 내가 우리 회사에 쓰는 소프트웨어도 안 돌아가지. 그리고 뭐 기업이 책임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개발해서 혼자 그냥 공개하고 발표한 거래. 기업에서 뭘 믿고 이런 걸 써. 그래서 아무 기업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느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했냐면 대학에서 매우 열렬하게 유닉스하고 C를 환영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채택했어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유닉스하고 C만 무료고 소스코드까지 공개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도 이 사람이 혼자 취미로 개발한 거라서 하드웨어도 그냥 그 당시에 매우 저렴한 성능은 낮지만 매우 저렴한 PDP-7이라는 컴퓨터에서 개발했어요. 이 하드웨어도 성능은 느리지만 매우 저렴해. 대학 입장에서는 운영체제하고 C 언어 컴파일러는 무료야. 소스코드까지 공개됐어. 컴퓨터는 저렴해. 성능은 낮지만 이 컴퓨터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지금도 개발용으로는 컴퓨터 성능이 낮아도 되지. 10년 전 컴퓨터로도 충분히 개발해요. 느린 거 잘 몰라. 게임 같은 거 할 때나 성능이 중요하지. 개발용으로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성능이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럼 대학에서 왜 열렬히 환영했을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막 개발해서 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앱이 별로 없다는 건 큰 단점이 아니야. 어차피 대학은 이것저것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대학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 대학에서 하는 건 내가 뭘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런데 운영체제가 소스코드까지 공개되었네. 그러면 그 소스코드 내가 읽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추가로 이런 기능 저 기능 구현해 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성능을 위해서 어셈블리어로 개발한다? 이거 대학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 대학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잘 돌아가는지 좀 느리지만 개발하기 편한 C 같은 고급 언어로 구현하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걸 제품화 할 때나 어셈블리어로 빠르게 다시 개발하는 거지. 제품화 전에 연구할 때는 빨리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게 빨리 고급 언어로 개발하는 게 적절하죠. 이 언어도 무료고 운영체제에 별다른 기능 없어서 이 당시가 또 그 인터넷 초창기인데 그 통신 소프트웨어들도 막 개발되던 때예요. 유닉스에 이렇다 할 통신 기능도 아직 구현되기 전이야. 이렇다 할 통신 기능도 구현되기 전이라서 기업들은 싫어. 통신 기능도 없네? 라고 기업들은 싫어하지만 통신을 연구하는 대학에서는 통신 기능 없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지. 그 통신 기능 내가 연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구현해서 넣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매우 환영하고 적극, 대학 입장에서는 단점이 별로 없어. 어셈블리어로 구현 안 하는 것, 안 한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통신 기능 넣어보고 싶은데, 소스코드가 공개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넣을 수가 없잖아. 운영체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통신 기능, 없던 통신 기능 넣어보기도 좋고, C 언어로 개발한다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구동되는 컴퓨터가 저렴한 것도 좋고, 성능은 좀 낮지만 개발용으로는 충분하고, 어차피 PDP-7에서 이 캠 톰슨이 유닉스 개발했으니까, 운영체제 개발할 정도니까 뭐 개발용으로 충분한 거죠. 자, 여기까지예요. 자, 지금까지 쭉 나열한 얘기 중에서 성공 요인이 뭐 같아요?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고 다 똑같이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 역사를 공부하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도 거기서 성공 요인, 교훈을 얻는 건 그건 개인 역량 차예요. 똑같은 역사를 알면서도 그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잘못 파악해서 삽질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잘 캐치해서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자, 유닉스의 성공 요인이 뭐 같아? 유닉스하고 C가 한 세트로 성공했는데, 자, 그걸 핵심 단어로 뽑아봐. 자, 단어를 나열해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봐. 이식성, 오케이. 또. 접근성, 또. 자, 다 쭉 나열해봐요. 타이밍.
또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안 나나? 평생 말단 개발자로 다 근무할 건가? 그 임원급, 뭐 중앙 관리자급 임원급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 임원의 능력, 중간 관리자의 능력은 여러분 스스로 깨우치고 터득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분반 1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비슷한 것도 나왔고 없던 것도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다. 타이밍, 익성 똑같이 나왔고 성능도 나왔었어. 왜 나왔지 이게? 아, 이것도 나왔어요. 분반 1에서 무료 오픈소스. 이게 안 나왔어. 무료 오픈소스도 크지. 왜냐면 대학에서 성공한 요인이니까. 근데 무료 오픈소스라는 키워드보다도 1등 키워드가 대학이죠. 자, 왜냐면 자, 그 다음 대학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게 대학에서 채택했다는 게 성공 요인이야. 근데 대학에서 채택한 게 왜 성공 요인이 되냐면 그 1970년부터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닉스하고 C를 채택한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그럼 대학에서 교수가 유닉스하고 C로 연구하니까 학생들 가르칠 때 유닉스하고 C로 가르치겠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1970년부터 미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유닉스하고 C를 배우고 졸업해요. 그리고 미국의 IT 열풍, 미국 지금 IT의 가장 넘버원 국가가 미국이죠. 그 시작이 여기에요.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창업 열풍이 이때예요. 7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이 10년 사이에 여러분이 이름을 아는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때 창업한 거야. 실리콘밸리에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오라클, 애플, 어도비, 또 뭐가 있지? 등등등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아무튼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왜 대학이 핵심 키워드지? 이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봐요. 1970년부터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유닉스하고 C를 교수들이 대학교에서 유닉스하고 C를 연구했으니까 당연히 학생들한테 유닉스하고 C를 가르쳤고, 그렇게 1970년부터 대학교에서 유닉스하고 C를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라클 이런 벤처를 차리면 제품 개발할 때 어떤 언어로 개발하겠어? 유닉스에서 C로 개발하지. 어떤 걸 개발하든.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유닉스에서 C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MS하고 애플 그 운영체제를 개발하더라도 그 운영체제를 어디선가는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개발을 해야 MS 운영체제를 개발하려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개발을 해야 MS 운영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유닉스에서 만들었어. 그리고 어떤 걸 만들든 C로 만들죠. 그래서 지금은 다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국특식한 대기업이 돼 있어요. MS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다 C로 만드니까 그러면 취업하려면 C를 배워야지. 안 그래? 대기업들이 다 C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교수들이 C만 가르치는데 내가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도 다 C네? 그럼 C 공부해야지. 그래서 C 언어 말고도 무수히 많은 고급, 명명했던 고급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야. 근데 그 중에서 C 언어가 압도적으로 성공했는데
요런 역사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대학이야. 왜? 자, 대학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개발할 때는 맥북이 좋다는 얘기 들은 학생 많을 테지만, 난 여태까지 윈도우즈만 썼는데 맥으로 넘어가는 게 좀 꺼려지기도 하지. 왜 꺼려져? 불편하니까. 여태까지 쭉 써왔던 윈도우즈에서 맥으로 넘어가는 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익숙한 운영체제에서 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 넘어가는 건 그래도 약간 귀찮을 뿐이지 어렵기까지는 아니야. 그치? 어차피 불편하더라도 1년만 꾹 잡고 쓰다 보면 익숙해지지. 그런데 언어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언어가 다 C 언어만 배워서 C 언어로 대학교 내내 공부했어. 근데 졸업해가지고 새로운 좋은 언어 나왔다고 그 언어 새로 배워서 그 언어로 개발할까? 그건 쉽지 않지. 그건 어려운 일이죠. 운영체제는 쉽게 바꿔도 내 주력 언어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대학에서 운영체제를 가르치고 대학에서 이 언어를 가르쳤다는 게 그런 학생들이 시장에, 사회에 우르르 진출한다는 측면이 매우 커요. 자, 이게 성공 요인이죠.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걸 안목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해봐요. MS가 지금 여러분 MS 오피스 무료로 쓰게 우리 학교 학생이면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야. 전 세계 대학생한테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이유가 뭐겠어? 그리고 오라클이 학생 계정 공짜 크레딧 주는 이유가 뭐겠어? 자, 대학 마케팅이 매우 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느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학에서 그걸 많이 쓰고 공부하고 나온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게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야. 단순한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업의 성공에 매우 큰 기획이자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 대학이라는 측면에 학교에 내가 학생 때 쭉 쓰던 거가 매우 큰데 여기서 지금 미래에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학생 때 다 그 MS 윈도우즈만 썼지. 근데 미국 대학에서는 지금은 아닌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대학은 압도적으로 대학에서 애플을 썼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컴퓨터 살 때 애플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미국은. 유난히.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애플 배웠으니까. 애플 운영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랑 다른 면이죠. 미국은 가정에 컴퓨터 살 때 맥이 우선순위가 높아. 그 이유는 학생 때 맥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달라졌어. 지금 미국의 대학까지는 모르겠고 미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구글 크롬북이 대세예요. 구글 크롬북, 그다음에 구글 스쿨 있지? 구글 무슨 스쿨. 그게 미국 초중 고등학교의 대세야. 이거에 매우 긴장하는 기업이 윈도우즈예요. MS예요. 왜냐면 지금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초중 고등학교니까 아직 학생이고 이제 사회 경제력이 있는 그 사회인급은 아닌데 이제 한 10년 후면 그렇게 되겠지. 초중고등학교 한 10년 초중고등학교에서 구글 크롬북으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한 30대 되면 얘네들이 30대 돼도 집에서 크롬북 쓰는 거 아니야? 를 MS가 매우 긴장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MS는 이 성공 요인, 이 이슈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최근에 MS가 한 30만원, 40만원 저사양 미니 PC, 그 다음에 아주 저사양 노트북에 윈도우즈를 공짜로 넣어줘요, 완전히. 이건 크롬북 이후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초중고
학교, 그런 애들은 미국의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한 12인치, 13인치 노트북을 주로 들고 다닌대. 초등학생이니까 그렇겠지, 무거우니까. 12인치, 13인치. 그리고 지금 크롬북인데, 어떻게든 윈도우즈 노트북을 이렇게 끼겨 넣으려고, 그러려면 비싸면 안 되니까, 크롬북보다 조금 더 싸야지. 그래서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되는 노트북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인텔 CPU를 인텔과 MS가 손잡고 CPU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 다음에 윈도우즈는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그 노트북 기업들이 인텔 CPU 굉장히 저렴하게, 윈도우즈는 그냥 공짜로니까 한 40만원, 50만원짜리 초중고생이 충분히 쓸만한 노트북을 만들어 팔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크롬북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크롬북이 뜨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 얄짤이 없이 다 저사양 노트북에도 윈도우즈 정품 돈 주고 사야 됐어요. 이게 경쟁이 좋은 거야. 독과점이 나쁜 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성숙한 미국이 단점도 많은 나라지만 자본주의만큼은 역사가 오래돼서 성숙했지. 그래서 이런 아주 자본주의적으로 좋은 독과점 규제법이 있어요. 독과점 하면 독점 기업은 나 혼자 독점이니까 가격을 막 올려. 근데 경쟁 체제를 만들어 놔야 지지 않으려고 가격을 낮추죠. 지금 MS가 긴장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크롬북급 PC급에는. 근데 고사양 PC급에는 생각해봐요. 100만원, 200만원짜리 PC나 노트북을 사는 사람들은 뭘 하려고 사는 거지? 특히 PC. 게임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게임 쪽 PC에서 MS가 긴장할 만해? 게임하려는 사람이 리눅스로 갈까? 맥으로 갈까? 크롬보로 갈까? 안 가지. 그래서 그런 100만원 넘는 그런 사양의 고사양 노트북, 고사양 PC의 윈도우즈는 제 가격 다 받죠. 왜냐하면 거기는 MS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성공 요인, 이게 즉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MS하고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의 대기업 임원들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성공했지. 그걸 모르면 삽질하는 거야. 유명한 삽질이 뭐냐면 안드로이드가 성공할 게 뻔한 운영체제였는데 그걸 삼성전자가 몰라봤어요. 안드로이드 개발도 대학생들이 벤처로 젊은 20대 중반 대학생들이 벤처 차려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는데 그 안드로이드 들고 안드로이드가 필요한 게 거대 통신기업이니까 이게 통신기기 만드는 기업. 애플은 이미 성공했고 애플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들고 왔어요. 이 안드로이드 삼성전자 휴대폰에 넣어서 만듭시다. 우리가 비록 벤처이지만 이거 성공할 게 뻔할 거니까 손잡고 갑시다. 자, 그 어린 미국의 그 대학생들은 그 안목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임원은 아무도 그 안목이 없었나 봐. 그래서 거절했어요. 두 번째로 간 게 구글이야. 구글은 알아보고 손잡고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젊은 20대 중반 그 대학생은 그 안목도 있고 개발 실력도 있어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 지금 구글 부사장, 지금은 아니다. 젊은 나이에 구글 부사장 됐어요. 지금은 여전히 구글 부사장 하고 있는지 또 나와서 딴 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구글 부사장 되는 순간 재벌이지. 아무튼 그런 안목, 그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리눅스 얘기. 이게 10년 독과점에 걸렸으니까 1980년에 풀렸죠. 1980년에 풀렸는데 그때쯤이면 유닉스가 이미 꽤 성공을 했던 때예요. 여기저기 많이 팔리던 때. 자, 그래서 독과점에 풀린 AT&T가 자, 이제 높은 금액의 라이센스비를 내라. 너네들 유닉스 파는 기업들, 유닉스 저작권이 우리 AT&T에 있으니까 저작권료를 내라고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굉장히 비싼 라이센스비를 요구했고,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 가격도 그 라이센스비를 감당해야 되니까 확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당시는 유닉스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물론 했지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성공은 하긴 했지만, 지금 사실은 이거 이후에 점점점 더 성공한 것이 1980년 딱 요때는, 지금 AT&T가 라이센스비를 청구한 게 1980년 그 독과점 풀리자마자인데, 요때는 그렇게까지 성공한 때는 아니에요. 성공해 나가는 중간이었지. 그런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 벤처 창업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이런 뛰어난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성공한 것이, 아직 이 벤처들도 조그만한 벤처인 상황이에요. 80년이니까 아주 크게 성공하기 전이야. 근데도 높은 금액을 요구한 거야. 그랬더니 그 유닉스에서 개발하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이, 이런 악덕 기업 저렇게 무리한 저작권 비용을 요구해? 지금까지 우리가 오픈소스, 그다음에 오픈소스 무료로 얼마든 굉장히 평화롭게 열심히 협력하면서 개발했는데, 저 악독 기업이 갑자기 유료화하고 오픈소스 방해하고 저러네? 가지고 화가 난 뛰어난 개발자들이 모여서 GNU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이 GNU 프로젝트, GNU는 프로젝트 이름이고, 리차드 스톨만, 그 다음에 GNU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들의 모임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고, 프로젝트 이름이 GNU예요. 자, 얘네들이, 자, 그러면 우리들이 밑바닥부터 전부 다 풀셋 유닉스 포한 컴퓨터를 다 만들자. 오픈소스로, 무료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아는 옥수수 시작이야. 그래서 운영체제 커널, 개발도구, 유틸러티, 앱, 생산서 앱, 모든 풀셋, 컴퓨터 풀셋을 하드웨어만 빼고, 하드웨어는 그 당시 굉장히 저렴한 PC급 하드웨어가 있었으니까, 자, PC급 하드웨어에 돌아가는, 그 당시 CPU가 80386 인텔 CPU, 그 컴퓨터에 돌아가는 유닉스를 만들자라고 얘네들이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들기 시작했고,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들이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방 만들었어요. 한 1980년대 말쯤에는 쓸만하게 다 만들었어. 딱 하나만 빼고. 하나? 커널만 지지부진하고 나머지는 다 쓸만할 정도로 만들었어요. 커널은 왜 못 만들었느냐? 너무나 야심차게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커널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유난히 느렸어. 그 운영체제 이름이 GNU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이거 커널이 아쉽게도 안 나오네. 다 나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커널만 빼고 운영체제만 빼고 나머지 개발도구부터 모든 도구 소프트웨어들을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그냥 PC급 운영체제에다가 포팅해서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Git 배슈쉘이야. 윈도우즈 Git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받으면 윈도우즈의 Git과 유닉스 명령들이 쫙 설치가 되죠. 그게 이거예요. 얘네들이 만든 거.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다가 얘네들이 만든 이 리눅스 명령들, 도구들, 개발 도구들 풀셋 깔아서 쓸 수 있어요. 그거 이미 이때 얘네들이 다 만든 거예요. 커널만 안 나왔을 때. 그런데 이때 1991년에 어떠한 대학교 3학년생이 그 유닉스 커널 80386 PC CPU용 유닉스 커널 0.9, 1.0은 아니야. 버그가 있어서. 그렇게 버전을 못 붙이고 0.9를 만들어서 무료로 소스 코드까지 공개했어요. 이 대학생, 이게 라이너스 토발츠도 천재인데, 얘가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대학생 때 그 유닉스 커널을 개발하는 교육용, 유닉스 커널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교육용 운영체제 미닉스가 있고, 커널 개발을 과정을 쭉 소스 코드까지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이 미닉스를 개발한 어떤 유명한 교수가
유닉스도 교육용으로 개발하고 책도 쓴 거예요. 그걸 한 학기 수업을 듣고 푹 빠져서 방학 동안에 그 미닉스 그 커널을 32비트 80386 CPU로 용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기능도 교육용은 기능이 별로 없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기능도 그래도 유닉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이 넣어서 버그는 아직 다 못 잡고 약간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수준은 된다 해서 0.9라고 0.9 버전으로 1991년에 발표한 거야. 자, 이걸 얘네들이 이 리차드 스톨만 이 그룹들이 환영했어요. 왜냐면 이 GNU 허드 요건 너무 느려.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GNU 허드 개발 완료되기 전까지 오픈소스고 무료인 이 리눅스 커널을 임시로 채택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커널만 빼고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다 이식해서 완전히 풀셋 오픈소스 그 무료 유닉스 환경에서 하드웨어는 이제 PC 그 당시 뭐 윈도우즈 PC 그 하드웨어에 운영체제만 우리들이 만든 거 설치해가지고 PC는 이 당시 PC 하드웨어는 저렴했으니까 이렇게 결성이 된 게 리눅스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GNU 허드 운영체제는 이게 지금 1991년 얘기인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대. 완성 영원히 안 되는 거라고 봐야지. 자, 여기서 리눅스가 왜 성공했는지가 지금 이 역사에서 보이나? 자, 이렇게 만들어진 리눅스를 기업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아? 대학교 3학년생이 혼자 방학 동안에 만든 운영체제를 채택할 기업이 어딨어? 어떤 개발자가 이거 채택합시다 하면 임원이나 사장이 얘기 들어보고 너 미쳤냐 하겠지. 대학교 3학년이 방학 동안에 만든 걸 우리 기업에서 채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AT&T 벨 연구소, AT&T가 유닉스 비용을 아무리 높게 받았어도 그래도 뭐 운영체제 비용이니까 몇백만 원이나 비싸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이겠지. 기업 입장에서는 AT&T라는 거대 기업이 돈 받는 거니까 또 기업에서 몇백만 원, 1,000만 원 너무 비싸서 못 사? 말이 안 되지. 기업들은 관심을 안 가지죠. 그럼 어떤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느냐? 이 뛰어난 개발자들. 그러니까 유료 운영체제들, 조금 싼 유료 유닉스 운영체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돈을 내야 돼. AT&T 이 새끼들 미워, 나쁜 놈.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AT&T한테 보태주기 싫다. 차라리 이 대학생이 혼자 만든 거라서 버그는 있고 좀 단점도 있겠지만 그건 뭐 나도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니까 나도 협력해서 금방 고치면 되고 AT&T 보란 듯이 우리는 요 운영체제를 쓰겠다. 이런 좀 프리 자료 무료 소프트웨어 뭐 이런 화이트 해커 있죠. 화이트 해커 긍정적인 그런 해커 진영에서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처럼 기업용 서버 시장을 완전히 다 장악했는데 리눅스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기서 드러나지가 않죠. 역사를 좀 더 봐야 돼. 그 뒷역사를. 그렇지만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왜 얘를 채택했는지는 드러나지. 왜냐하면 이건 AT&T에 대한 반항감이에요. 반항심. 요 정도 성공에는 이게 맞죠. 무료 배포 오픈소스. 유료화에 대한 반항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무료 배포 오픈소스 때문에 이런 리차드 스톨만 같은 뛰어난 개발자들이 채택을 했지만 기업이 채택은 왜 했는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불안한데 그게 안 보이죠. 자, 그 역사는 다음 시간에. 오케이. 마칩시다. 아, 참, 하나 더, 요것만. 최초의 맥 운영체제는
그 유닉스 계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맥 운영체제는 OS X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유닉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스티브 잡스는 개발자가 아니야. 기획하고 경영하고 뭐 이런 그쪽이지 개발 쪽은 아니에요.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줄은 알지만 개발을 주로 하지 않았어. 전문으로 안 했어요. 사업을 했지.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 왼팔급에 해당하는 뛰어난 개발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도 요 당시 사람들이고 요 당시 그래서 유닉스하고 C가 자기 주력 운영체제 또 주력 개발 언어고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맥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새롭게 만든 운영체제가 OS X인데 이게 유닉스예요. 그래서 지금 그 PC급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맥 OS X, 그다음에 리눅스인데 맥 리눅스하고 OS X가 둘 다 유닉스라는 거고 백엔드 개발자들은 리눅스 쪽에서 일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맥에서 일하고 그래서 개발자라면 유닉스 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실력 있는 개발자들, 이 사람 살아있어. 근데 컴퓨터 역사에서 재밌는 점은 이 역사에 나온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얘기지. 나이 많아봐야 60대고 젊으면 50대. 이 라이너스 토발드는 50대야. 이 사람이 60대고.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유닉스 만들었던 캠 톰슨이 최근에 만든 언어가 최근이라고 해봤자 10년 전이지만 고랭이 이 사람이 지금 구글에 있고 고랭 만들었어요. 최근에. 다 현역이야. 이게 컴퓨터 역사의 재밌는 점이죠. 오케이, 마칩시다.